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바로 연립방정식 활용이요. 그 두 번째 챕터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요 아이 앞에서 지금 배우셨던 아이들과 지금 이 아이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결합을 조금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드디어 나왔네요. 가장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 그쵸? 그 다음에, 우리도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그쵸? 가장 지금, 중요한 아이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얘는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말이지, 우리 부등식 활용할 때도 이거 진짜 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3종 세트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써요. 어쩔 수 없지 뭐. 쓰면서 외운 거 확인 좀 합시다. 거리는 뭐라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요. 속력은요?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은요? 잘한다. 속력분의 거리요, 선생님. 그래서 이 아이들은 수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학 같은 파트에서도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마 나오실 텐데 그 물리 파트에서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외워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죠? 좋아요. 바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적용 문제 한번 볼게요. 나와라 숑. 언제나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미지수가 2개, 그다음에 방정식 2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레의 길이가요. 20m짜리 트랙이 있었대요. 얘네들은요. 사실상 그림 그려보면 조금 더 쉬워져요. 20m. 네. 되게 웃기는 게 이 트랙을요.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같은 지점이요. 나는 이 지점이라고 할래. 여기 출발 지점, 스타트. 같은 지점에서 딱 출발을 해갖고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20초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대요. 자, 잠깐만. 동시에 띡 출발을 합니다. 띡 총이 울렸어. 빵! 그러면서 막 달려. 근데 같은 방향으로 달린대요. 되게 웃기는 게 속력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A라는 아이도 달리고 B라는 아이도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칠게요. 누가 더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속력이 다른 상황에서 한참을 이렇게 막 달렸대. 근데 뭐래요? 몇 초 후에? 20초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났대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달렸을 때 만나야 된다는 거면 처음 시작한 스타트 지점은 만난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같이 막 달렸으니까. 그러면 한 놈은 분명히 막 빠르게 달려가지고 한 바퀴를 더 지나서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갔을 거고요. 이 빨간색 아이는 조금 느리게 가갖고요. 이 아이가 여기에서 따라잡혔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가 만난 지점이야. 미팅 지점.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빨간색은 그냥 이게 한 바퀴가 아니잖아요. 한 바퀴 채 못 돌고요. 노란색은 엄청 빨리 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따라잡혔다는 얘기거든. 이게 미팅 장소죠. 만난 거. 얘가 바로 몇 초? 20초요. 여기다 씁시다. 자리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노란색 아이도 여기까지 온 게 20초 걸렸다는 얘기고요. 빨간색 아이도 여기까지 온 게 20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맞나요? 다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달렸대요. 똑같은 트랙 갑니다. 여기 20m. 여기 출발 지점. A가 뭐 이쪽 방향으로 가고 B가 이쪽 방향으로 볼게요.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제가 노란색이 A가 됐고 빨간색이 B가 되기는 했네요. 어쨌든지 간에 노란색이 훨씬 더 빠른 아이예요. 그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신나게 달리면 몇 초? 그렇지. 얘보단 짧겠죠.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얘가 훨씬 더 이만큼 막 빠르게 달려가지고 한 이 정도 갔을 때 빨간색이 이렇게 왔단 얘기예요. 여기가 미팅 장소. 여기서 만난 거야. 이게 몇 초 걸렸다고요? 4초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노란색 아이도 4초가 걸린 거고요. 빨간색 아이도 4초가 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맞나요? 오케이. 그럴 때 이때 두 사람 중 더 빠른 사람의 속력을 물어봅니다. 잠깐만. 자, 저는 이렇게 할게요. 두 사람의 속력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A, B가 있는데요. A의 속력을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B의 속력을 Y라고 놓을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빠른지는 사실상 제가 이미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A가 좀 더 빠르게 됐죠? 네, 노란색 아이가 좀 더 빠르게 그렸습니다. 그럼 얘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네, 그러는 게 덜 헷갈리겠네요. 자, 얘네들이 이제 속력이거든요. 속력은 단위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 길이 단위가 미터야. 시간 단위는요? 초네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놓으셔야 돼요? 속력을. 시속, 분속, 초속이요. 얘 노란색으로 써야 된다니까. 초속. X? 킬로미터야? 미터요. 얘도 초속. Y? 미터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속력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얘도 그렇고 이 길이들을 신나게 이 길이들을 따져봤을 때 요거에 대한 한 바퀴가 20m래요. 내가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가 나왔으니까 20m라는 거리가 나왔으니까 거리에 관련된 식으로 한번 가볼 거야. 먼저 이걸 첫 번째 식으로 볼 거고요. 이걸 두 번째 식으로 봐서 제가 오른쪽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1번 식부터 갑니다. 총 거리가 20m예요. 잠깐만, 이걸 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한 바퀴를 20m라고 한다면 내가 뭐가 20m인 건지 이 그림 보고 아셔야 되거든요. 자, 갑니다. 노란색 아이는요. 이렇게 한 바퀴를 더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게 노란색 아이, A라는 놈이에요. B라는 아이는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온 게 B라는 아이인 거고요. 그럼 뭐가 한 바퀴인데 내가 20짜리를 20은 이렇게 해주고 싶어. 뭐 하면 되죠? 요 노란색 아이가 쭉 간 요 거리에서 빨간색 아이가 온 거리를 빼주면 한 바퀴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노란색 아이는 한 바퀴를 돌고요. 빨간색이 온 만큼 더 간 거거든요. 그럼 노란색 아이가 간 거리는 뭐라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요. 자, 노란색 아이가 속력이 얼마요? X짜리였어요. 시간은요? 노란색 아이가 간 시간은 몇 초? 20초라니까요. 그래서 얼마? 20X요. 여기에서 빨간색 아이가 간 거리만큼 빼주셔야죠. 빨간색 아이는 속력이 얼마요? Y요. 시간은요? 얼마? 쟤도 똑같아요. 20초예요. 이거네요. 다음 두 번째 식 좀 가볼게요. 나 얘도 20이라는 아이를 딱 잡을 거예요. 뭐가 20인데요, 얘는? 그렇죠. 얘랑 달라요. 빨간색 아이가 이만큼 온 거리, 노란색 아이가 이만큼 온 거리 두 개를 뭐 해야? 더해줘야 이거 한 바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20은 먼저 노란색 아이부터 쓸까요? 어차피 내가 X부터 썼기 때문에. 얘 속력 똑같죠? X. 다음 시간은요. 몇 초 동안? 4초 동안 간 거예요. 다음 빨간색 아이요. 속력 얼마? Y. 얘도 몇 초 동안? 4초 동안 간 거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이거 두 개가 더해져야 20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뭐 하시면 돼요? 맞아요. 연립하시면 끝나는 거죠. 나 그럼 이거 지워도 돼요? 자리가 없어. 여기다 쓰려고. 여러분들은 한 번씩들 그려주세요. 네, 색깔 다르게 해주셔갖고. 그대로 쓸게요. 20은 20x 마이너스 20y. 그 다음에 20은 4x 플러스 4y예요. 자, 나는 이 상황에서요. 빠른 사람 둘 중에서 더 빠른 사람을 얘기해 달래요. 아마도 이제 얘를 구하시게 되시면 더 빠른 사람은 X라는 속력을 가진 A라는 아이가 나오기는 하겠죠. 어쨌든 그때의 속력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누구로 잡았다고요? A라는 아이로 잡았다고요. 빠른 아이를. 그럼 A라는 아이의 속력을 내가 뭐라고 놨어요? X요. 자,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작업.
객관식이니까 x만 바로 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만약에 이 y가 서술형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x, y 다 구하셔야 된다고요. 좋아. 일단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x라는 i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y를 없애야 된다? 그럼 y를 없애려면 뭐 해줘야 돼? 그렇죠. 얘네들 개수, y의 개수를 뭐 해줘요? 절대값을 맞춰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 얘가 20이니까요. 여기에다가요. 곱하기 5를 해요. 물론 그래도 돼. 근데 숫자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좀 더 깨끗하게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도 20 있고 여기도 20 있고 여기도 20 있는데 이거 위에 식에다가 나누기 20씩 해주면 안 될까? 다시 말하면 곱하기 20분의 1이요. 그럼 얘 1이죠? 쓰면서 우리 왠지 이런 건 좀 어색하죠. 그쵸? x, y가 좌변으로 가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20 해주시면 여기 x, 여기는요 마이너스 y, 얘는요 1. 좌변 우변만 바꾸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저 얘도요. 여기도 4 들어가 있고 여기도 4 들어가 있고 여기도 4 들어가 있는데 좋아. 나누기 4씩 다 할래. 그럼 얘는 x, 얘는 플러스 y, 얘는 5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뭐만 구할 거라고요? x만 구할 거예요. 그럼 뭐 소거해 주면 된다고요? y 소거할 거예요. 누구에다가 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훨씬 식은 간단해집니다. y 없애려면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해야죠. 없어지네요. 몇 x? 2x는 얼마? 6이요. 오호! x는 얼마? 3 나왔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쓰셔야 돼요? 그렇죠. 초속 3m라고 쓰셔야죠.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럼 y까지 구해 주셔야 돼. y는 그럼 3을 여기다가 쓱 집어넣으면 y는 2 나오겠네요. 초속 2m. 그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스타일로 거속시 문제,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적용 문제예요. 시험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가 나왔어요? 이 거리 속력 시간이 나오시면 반드시 이 아이가 나오셔야죠. 농도요. 자, 또 해야 되나? 또 써? 써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여러분들이 못 외우셨다면 무조건 써야죠. 제가 여기서도 소금물이라고 쓰긴 하지만 얘네들은 설탕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렌지 주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포도 주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 어쨌든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금물 전체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이 아이가 퍼센트로 나올 수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이 식보다도 방정식에서 진짜 많이 쓰는 공식 혹은 부등식에서 진짜 많이 쓰는 공식. 소금의 양 뭐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더 많이 외워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과학 파트에서도 얘네들이 또 등장할 거야. 화학 파트.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어들이 조금 어렵겠죠. 뭐 용매, 용질 막 이런 애들이 나오실 텐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놈들로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계시면 과학에서 그런 파트들이 나왔을 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단어들을 이해하기가 쉽다. 오케이. 적용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나와라 쇼. 자, 얘가 있었대요. 농도가 3%인 소금물이 있었고요. 농도가 11%짜리인 소금물이 있었대요. 얘네 둘을 섞었답니다. 비커를 그려주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3%짜리 소금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11%짜리 소금물이고요. 둘을 섞었대요. 그럼 이만큼 들어가겠죠? 농도가 7%짜리가 만들어졌고요. 섞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흐려지고 얘는 진해졌겠죠? 몇 g이요? 200g 만드셨대요. 이때 농도가 11%짜리인 소금물은 몇 g이겠느냐?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때 나왔다고 한다면 선생님 문제자가 물어보는 거 얘를 x라고 둬야 그럼 얘는 미지수가 어떻게 돼요? 얘가 xg이면 얘는 몇 g인데? 그렇죠. 200에서
x 빼준 거 200 마이너스 xg 이렇게 가셨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 미지수가 몇 개? 2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xg, 요 아이를 yg 이렇게 놓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농도 11%짜리니까 나는 그렇죠. yg을 구해야겠다라는 것만 딱 집중을 해주시면 되죠. 벌써 식 하나가 나오죠? 뭐? x 플러스 y는 얼마요? 200이요. 당연하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네, 이것도 이제 과학 시간에 나와요. 네, 둘을 섞었으면 당연히 이거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 엔드. 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 바로 이거야. 소금의 양이요. 요 안에 요만한 소금 녹아져 있어요. 요 안에 이만한 소금 녹아져 있습니다. 둘을 섞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쟤랑 다 섞여 있을 거라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이랑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이 아이의 소금의 양이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소금의 양 공식 뭐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수도. 끝났죠? 연립방정식.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의 식은 깔끔한데 밑에 식이 지저분해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아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얘랑 약분을 해줘 버리시면 물론 얘는 깨끗해지나 여기는 아직 100이 살아있어요. 그죠? 어차피 100씩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분을 하지 마시고 양변에 그냥 다 100씩 곱해줘.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해. 그럼 다 없어지죠? 그럼 얘는 뭐만 남고요? 3x 남죠? 여기는 11y 남죠? 여기는 1400이 남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아이랑 내가 연립할 거다. 그래서 나 가간법으로 풀려고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11%짜리 y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나 누구 소거시켜요? x 소거시킬래. 얘가 3x니까요. 여기다가도 곱하기 30씩 해주라. 가자. 나 여기 옆에다 쓸게요. 얼마? 3x 플러스 3y는 얼마야? 600. 네. 다음 밑에 식이요. 3x. 그 다음 11y요. 얘 얼마야? 1400. 자, 이제 둘을 뭐 해줘요? 맞아요. 저 빼기 할 거예요. 저 스마트하게 위에 식 빼도 돼요? 네, 우리 몇 번 해봤잖아요. 그쵸? 예. 저 위에 식 뺄 겁니다. 3x 빼기 3x 없어지죠? 11y 빼기 3y 몇 y? 8y. 1400 빼기 600이에요. 몇 백? 간혹가다 이런 계산을 힘들어 하실 때가 있어요. 예.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계산인데 왜 중학교 와갖고 힘들어 합니까? 힘들어 하지 마. 네. y는 얼마야? 아, 어디다 쓰지? 이거 나옵니다.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y만 구하면 되니까요. 뭐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램만 딱 붙여주셔가지고 100g 하시면 끝나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서술형으로 나오시면 반드시 x까지 구해달라는 거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다음 유형 한번 가볼까요? 사실은 이 유형이 연립방정식 때만 등장을 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서도 분명히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차 방정식 때는 미지수가 1개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식이 하나가 딱 나왔을 때 굉장히 간단했어.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일단 미지수가 2개여야 되고 방정식 2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띡 보시고요. 분명히 이 아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미지수부터 정하시고 그 문제 안에서 식 2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증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명수, 그러니까 인원 문제로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증감이니까요. 그러니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현재의 인원이 누가 있는데 얘네들이
내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의 인원을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됐고 얘는 어떻게 됐대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상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그 저번 시간에 나이대 그것처럼 얘네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보통은 이게 이제 남자, 여자로 정리가 되시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봤을 때. 그래서 남자 인원이 얼마래? 몇 명이야. 그리고 여자 인원이 몇 명이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연도, 1년 후가 됩니다. 혹은 문제에 따라서 작년일 수도 있겠죠. 예, 작년에 비해서 현재에는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1년으로 갈게요. 그 다음 연도를 보니까 남자들은 몇 퍼센트 증가했다. 여자들은요, 몇 퍼센트 감소했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정리 스타일이 일단 명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그 다음 연도 혹은 뭐 몇 년 후든 뭐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다음 연도로 나와요. 인원이 증가, 몇 퍼센트 증가하고 몇 퍼센트 감소한다라고 나왔을 때 나는 이거를 식을 둬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서 식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남자와 여자가 합계가 몇 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아이를 x라고 놓고 요 아이를 y라고 놓으면 x 플러스 y는 요거 합계 해갖고서는 식 하나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증가하고 몇 퍼센트가 감소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대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뭐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몇 명 합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등등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살짝 쿵 케바케인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도 이제 합계가 만약에 나오셨다 라고 한다면 얘는 증가했으니까요. X에서 10% 증가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100분율이거든요. 얘에서 10% 증가하셨대요. 그럼 얘를 원래 명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퍼센트, 다시 말하면 큰 퍼센트, 100%라고 보는 거야. 그럼 10% 증가하면 100분의 110이 되죠. 얘는요? 그렇죠. 얘는 20% 감소했대요. 이걸 100%라고 보시면 20%가 감소했을 때는 80%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00분의 80을 곱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합계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증가와 감소의 변화량만을 따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이 두 가지로 세워질 텐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적용 문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와라 숑. 얘는 작년이 나왔네요. 네.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870이래요.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나왔죠? 그래서 제가 구조를 똑같이 갈 거예요. 작년. 정리를 해놔. 여긴 남자. 여긴 여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요. 870명이었대요. 얘가 아직 몇 명씩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올해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요. 남자는 5%가 감소했대요. 여자는요. 6%가 증가했대요.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6명이 증가했대. 잠깐.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써야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좋아. 내가 이제 식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어떤 게 편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셔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래요. 근데 내가 올해의 남학생 수를 그러면 X라고 두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5% 감소했다고, 얘보다도 5% 감소했다고 나왔는데 얘를 미지수라고 두면 얘를 이렇게 수학식으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요 아이를 기준되는 아이를 얘를 X명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잡겠다는 얘기야. 얘는 Y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 나옵니다. 뭐요? X 플러스 Y는 870이요.
여기는 사실상 불변의 법칙이야. 이거밖에 식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남자는요, 올해로 가니까 작년에 X명이었는데 5%가 감소했대. 그럼 이 아이를 100%라고 본다면 5% 감소했으니까 95%가 돼요. 결국 100분의 95에다가 X를 곱하면 이때의 남학생 수가 나와요. 여자는요, 6% 증가했대요. 원래 여기가 Y명, 100%를 Y명이라고 잡은 거야. 6% 증가했대. 그럼 100분의 106이겠죠? 거기에다가 Y를 딱 해주면 이게 여학생 수일 거라고요. 둘을 더해줬을 때 6명이 증가했대요. 870명에서 6명 증가하시면 얼마? 876이죠.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변화량만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5%가 감소했대요. X보다. 그러니까 그 감소된 인원. 그럼 X에 100분의 5인데 그러니까 5%니까 이게 뭐 했대? 감소했대. 감소량만 보겠다고. 마이너스. 다음 얘는 증가했대. 그러니까 플러스. 근데 몇 퍼센트 증가했대? Y에 6%만 증가했대요. 증가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감소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전체의 변화량이 몇 명이 증가했대요? 6명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고요.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 추천하지 않아요. 괜히 구하시다가 실수만 범해요, 이거. 예로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감소할 때는 무조건 빼기, 증가할 때는 더하기로 표현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몇 명 감소한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요 아이랑 요 아이랑을 갈 거다. 얘도 100이 다 있는데 100씩 다 곱해주라. 얘 없어지죠? 얘 없어지죠? 얘도 100 곱해주시면 600 돼요. 여기 상황에서요.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해달래요. 남학생 수 올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남학생과 관련 있는 아이는 X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내가 X명을 먼저 구할 거고요. 이게 X 자체가 이제 작년인 거니까 요 아이를 올해로 바꿀 거예요. 이 작업까지 해주셔야 돼. 최종 작업은 얘야. 난 X 구할 건데 Y 없애자. 아주 현명해. Y 없앨 거야. 얘 6Y예요. 그럼 얘 맞아요. 양변에 6씩 곱해주셔야죠. 아,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다 쓰죠. 네, 여기다 써갖고 6x 플러스 6y는 6 좀 곱해줘. 공하나 6, 7은 42, 6, 8은 48에서 4를 더하니까 52요. 얜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5x 뒤에 거 플러스 6y는 얼마요? 600. 이래놓고선 나 Y 구할 거예요. 나 그럼 뒤에 거 좀 지워도 돼? 위에 거 안 지우고 요거 아래 것만 지울게요. 예, 여러분들은 적으셔야 돼. 두 개 뭐 해줘요? 예, 저 빼려고요. 아래씩 뺄래요. 6x 빼기 마이너스 5x예요. 몇 x? 11x. 얘네들은 없어지죠? 나 얘도 빼줘. 일단 공 하나. 2에서 0 빼면 2. 2에서 6 빼면 6. 여기 하나 꺼줬으니까 4620. 결국 X라는 아이 좀 나 구하고 싶어요. 11분의 4620이다. 이거 약분 되실까요? 약분 됩니다. 위에 있는 아이 11의 배수거든요. 420이요. 결국 420이요. 나 X를 구했더니 420이 나왔어. 물론 서술형이면 Y까지 구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저는 X만 구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정답이 420명이에요. 얘가 정답이에요. 내가 X라고 칭했던 건 작년이었다고요. 나는 문제자가 구하라는 거 구할 거예요. 올해로 구해달래요. 그럼 올해는 뭐야? 여기에서 5%가 줄은 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표현하실 때 많은 식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5%가 줄은 95라고 쓸게요. 네, 이거 말고 이렇게도 가실 수 있어요. 420명인데 1에서 5% 빠진 거. 이걸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예요. 420 빼기 420의 100분의 5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고요. 얘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끝나죠. 여기 공 하나, 여기 공 하나. 2로 약분 좀 할까요?
그러면 여기 5. 여기로 가시면 21. 5로 약분좀 할게요. 5. 1은 5. 5, 9, 45. 결국 21에서 19만 곱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디다 곱하지? 여기 위에다 곱해야겠다. 9일은 9, 9이 18, 11은 1, 12는 2. 계산하시면 얼마요? 399명.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399명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문제죠. 이것도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아이예요. 네 번째 아이는 얘야. 일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 이런 일이 아니고요. 워킹이에요. 노동하는 거. 근데 이 노동하는 아이들은 사실상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얘네들도 미지수가 2개여야 되고 방정식 2개로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 중에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일은 요 워킹 문제에서, 노동하는 문제에서 일이 완성됐대. 일이 끝났어. 예. 일이 딱 완성이 됐대. 얘를 숫자 1로 보는 거야. 네,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도 이제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걸 뭘로 잡는지가 되게 중요해.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하자고. 나와라 쇼. A가요 4일 동안 일한 다음에 B가 4일 동안 일을 해갖고 나왔죠? 완성했대요. 뭐요? 일의 완성을 뭘로 잡으라고요? 1이요. 그럼 잠깐만요. 제가 적어 놓으려고요. A가 4일 동안 했고요. 더하기 B가 4일 동안 했어요. A도 4일, B가 4일.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A, B가 동시에 한 게 아니라 A가 4일을 먼저 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B가 4일을 혼자서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일이 완성됐대. 하나 더 나와요. 이 일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 노동의 양이 바뀝니까? 똑같아요. 그쵸? 이 일을 A가 먼저 8일 동안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B가 이틀 동안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갖고 또 완성이 됐대요. 아 참나. 얘네 2개의 식 가지고 아마 연립방정식이 풀릴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미지수를 뭘로 잡아요, 선생님? 그죠? 미지수를 도대체 뭘로 잡아야 돼요, 선생님? 자, 눈치챘어요? A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 B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을 바로 X랑 Y라고 두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 문제가 일로 나왔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일인 거고요. 노동하는 양. 이게 시간 단위로 나오게 되면 한 시간당 일하는 양 혹은 또 뭐가 있을까? 뭐 등등등등등등등. 분이라고 나오면 또 1분당 일하는 양.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아이가 1일 동안 뭐요? X만큼 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B라는 아이는요. 1일 동안 Y만큼 일한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완성이 됐다라는 걸 노동의 양 1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관건은 얘야, 사실은. 미지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 여기 위에 있는 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가 혼자서 일하는 양이 X야. 근데 그거를 4일 동안 일했대. 그럼 4X 아니에요? B가 혼자서 하는 양이 Y야. 그걸 4일 동안 일했대. 그럼 곱하기 4 해주면 되지. 이거 2개를 더하면 일이 끝난대요. 숫자 1. 다음 A라는 아이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X야. 근데 8일 동안 했대. B라는 아이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Y야. 근데 이틀 동안 얘 혼자서 다 했대. 그랬더니 일이 또 완성됐대요. 끝났죠? 이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하시는 거가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 문제자가 뭘 원하는지 볼까요? 이 또 똑같은 일이야. 노동의 양은 똑같아. 이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함께 이틀 동안 일하고 나머지를 B가 일을 시켜가지고 완성을 했대요.
B가 혼자 일한 기간은 도대체 며칠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X, Y를 다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내가 뭘로 갈까요? 뭐 다 상관은 없는데 얘한테 2를 곱할까요? 네, 그래서 밑에다가 바로 쓸게요. 8X, 8Y는 2요. 그리고 저 시간상 한 번 더 안 쓰고 요거 두 개를 가감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식을 뺄게요. 8X 빼기 8X, 8Y 빼기 2Y, 6Y죠? 2 빼기 1, 1입니다. 결국 Y는 얼마? 6분의 1 나와요. 잠깐, Y라는 건 바로 얘였어요. B가 1일 동안에 일하는 양이 6분의 1만큼이래요. 전체 일의 완성의 노동의 양을 1로 봤을 때. 다음, 나 X도 구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Y가 6분의 1이 나왔으면 얘네들을 아무데나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Y를 없애면 X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씩에서 내가 Y를 없애보려고. 그러려면 밑에 식에다가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죠? 그럼 위에 식 I는 4X 플러스 4Y는 1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거 적을 데가 없네. 아래 식은 어떻게 돼요? 2를 곱했으니까 16X 플러스 4Y는 얼마요? 2가 되시겠네요. 이 둘을 가감법 할 거예요. 저 위에 거 빼줄게요. 16X 빼기 4X, 12X죠? 4Y 빼기 4Y 없어지고요. 2 빼기 1은 1입니다. 결국 X는 얼마? 12분의 1이요. 전체 노동의 양을 1이라고 본다면 A라고 하는 아이는 1일 동안에 하는 양이 몇이요? 12분의 1만큼 일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X가 나오고 Y가 나왔어. 여러분들은 지우시면 안 돼요. 전 자리가 없어서 지웁니다. 이제 문제자가 원하는 것 같게요. 뭐래요? 이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이번엔 함께 이틀 동안 한대. 잠깐만. A라는 아이는 하루에 12분의 1씩이래요. B라는 아이는 하루에 6분의 1씩이라고요. 둘이 함께 일을 한대요. 그럼 하루 동안에 하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인데 그걸 이틀 동안 한대.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해줘야지. 이 일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A가 아팠나 보지. B 혼자서 일을 하겠대. B가 혼자서 하루 동안에 일하는 양은 6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도대체 며칠 동안 일하는지 그 B가 혼자 일한 기간이 며칠이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얘를 구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일이 완성됐대. 1. 그래서 나 요거 구하면 끝나요. 얘 어떻게 구해요? 더 해야죠. 예. 가지고 이제 얘가 12분의 1이고 얘도 12분의 1로 통분하시면 12분의 2잖아요. 도합 얼마? 12분의 3이에요. 다시 말하면 4분의 1이요. 거기다가 2를 곱했대. 그럼 2분의 1이죠? 더하기 6분의 1에 몰라. 이게 1이다? 너 가, 절로.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거를 했을 때 얘를 보내니까요. 빼주시면 1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2분의 1 나와요. 자, 끝났죠? 네모 몇? 3일이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기는 하는데 요 일의 완성 같은 경우를 1이라고 놓으시면 사실상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복습을 한번 좀 부탁드려요. 이 아이들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복습하시면서 개념을 싹 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